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1월 7일 오후입니다. 이토마토 투자클럽, 최배운 중반가 투자클럽에서 진행하는 정권방송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번 주 시장 정리하고 전망도 해드리고 투자 비법 간략히 강의하고 이제 짧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중요한 강의는 제목은 자, 머리로, 생각으로, 기도로, 대박주로 큰돈 버는 게 아니다. 목표 설정과 원대한 목표 설정, 그 다음에 그 목표에 대한 철저한 전략을 수립하고 나서 그것을 전략을 수립해서 전략을 중도에 바꾸지 않고 실천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 달렸습니다. 그러면 거액자산가 되는 거, 주식으로 10억 이상 버는 것은 아주 쉬운, 세상에서 돈 벌기 가장 쉬운 방법이 주식 투자입니다. 그래서 돈 버는 최고의 로또는 동방바스를 만드는 것이고, 월 10만원씩만 주식을 사라. 그럼 돈에서 해방, 노후 대비되고 인생 역전되는 부유층 탄생 기본이다. 그 비법은. 그런데 부유층은 이제 지금 금융자산 기준으로 한 10억이라고 KB국민 기업연구소에서 경제연구소에서 조사한 걸 보면 그렇습니다. 금융자산이란 것은 예금, 적금, 유가증권, 이렇게 각종 펀드 다 해서 금융자산에 10억 이상 들어가 있으면 부유층의 기준입니다. 내가 10억 이상의 금융자산에 들어갔으면 부유층이 아니고 중산층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평균 재산, 순자산 말하는 거예요. 평균 순자산은 4,500만 원, 4억 5천 정도 내외 되고요. 4억 5천 순자산. 그 다음에 연봉 4인가 월 평균 수입은 1인당 한 4,100만원 정도 이렇게 평균 4,100만원. 국민소득이 이제 3만 3천 달러 정도 되니까 비슷하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3천 내외니까 그저 4,1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돈이라는 것은 사실은 국민의 평균 자산이 4.5억 정도라니까 이 돈 버는 건 일도 아닙니다. 사실은 투자로서 버는 것은, 특히 주식 투자로 버는 것은 꿈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죠? 실제로 4억 5천 1,000만원 가지고 또 4억 5천 버는 것은 이거 일도 아니에요. 그죠? 시간이 걸릴 뿐인데 철저한 제가 1,000만원 가지고 4억 5천 버는 것은 목표를 나는 5억이다. 1,000만원 가지고. 아니면 500만원 가지고 5억 벌려면 100배를 벌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아주 쉬운 거고요. 그러면 돈이 적으면 적을수록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1억 있는 사람이 5억 버는 것이야 한 3년, 5년이면 충분하는 거고. 3년 5년이면 충분히 10배. 제가 이토마토 투자 클럽인 최배운 전문가 투자 클럽에 가입해본 제가 처음에 상담하면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순자산 여유자금이 얼마냐 물어봅니다. 여유자금 1억이에요. 그러면 요거 10배 정도 10억 정도 되는 것은 제 방에 유지하고 있을 때, 생방송 유지하고 있을 때 한 6년에서 7년 정도 걸려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제가 시킨 대로만 하면.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2015년도 16년부터 장기 투자 클럽에서 2016년도 토마토 TV 토마토 투자 클럽에서 제가 오면 2016년도니까 그러니까 한 8년 정도나 제가 10년 안에 무조건 10배는 된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지금까지는 투자 클럽 전문가 기준으로 제가 장기 투자하면 6, 7년 정도 걸린다.
그러면 10배는 나온다. 그 종목이. 우리는 장기 투자를 하면 한 비중을 한 70%에서 80% 실으니까 이 한 종목 10배 나면 거의 7배 8배 나는 거죠. 그 다음에 단기 매매도 하니까 그래서 10배까지 다 갔습니다. 2015년도 11월 15일 날 가입한 11월 10일 날 정도 가입한 Y10억님 같으면 1억 8천 정도로 가지고 21년도 말 기준으로 46억이 됐으니까 대출이 좀 있지만, 그러면 지금도 이분은 한 15억 정도 되니까 판 적이 없으니까, 그죠? 근데 46억으로 팔았으면 그릇은 46억이지만 제가 이분은 뭐 원래 1억 8천 정도 가지고 한 10억만 벌면 목표라고 했어요. 뭐 10억만 벌어주세요. 저는 10억 벌 때까지 8년이니 8년도 있다고 있는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분이 목표가 100억으로 돼 있기 때문에 판 적이 없어요. 100억이 될 때까지는. 자, 그것처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국민소득이 일반적으로 1인당 소득도 있고 국민소득이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내가 한 5억 정도를 순자산으로 즉 벌면 평균은 되는 거죠. 지금 평균 정도는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이 집 한 채 있으면 대출이 없다면 뭐 5억은 기본 있으니까 되는데, 서울 말고 전국이니까, 서울은 비싸지만 전국은 뭐 지방은 뭐 시골 같은 데 거의 안 비싸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억 정도 금융자산을 저는 주식 전문가이기 때문에 주식으로 10억이 버는 게 저희 투자 클럽 목표예요. 10억 되신 분은 뭐 상당히 수백억 되신 분도 있었어요. 자, 10억이면 1억 기준으로 하면 한 10년 정도 잡으면 되지만, 여기 한 실질하고 그렇게 안 걸려요, 시간은. 그러면 10억이란 1억 돈이 현재 없잖아요, 그죠? 그럼 1억이 없으니까 5천만 원 가지고 한다면 혼자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제 방에 1년에 회비만 1,300만 들어가는데, 그러면 배워서 제대로 혼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종잣돈을 어떻게 마련할까? 그런 것도 생각하고, 이렇게 나는 목표가 10억이다 그러면 목표 설정했으면 전략도 수립해 10억을 버는데 지금 1,0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전략을 짤까? 100배를 벌어야 되니까, 야, 이 100배를 어떻게 벌지? 대박줄을 쫓아야 되네, 100배 주식을. 그럼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가지고 에코프로를 만 원에 사가지고 있었으면 100만 원 가서 팔면 다 10억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쉬운 거잖아. 근데 그때 당시에 투자라는 거는 그렇고 인생도 마찬가지로 한 번밖에 없어요. 투자가 한 번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인생도 한 번밖에 없는 거죠. 과거에 내가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 사놨으면, 안 팔았으면 어떻게 될까?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죠? 지나간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럼 지금부터 내가 2019년도 에코프로 만 원에 샀으면 지금도 5억이에요. 1,000만원치 샀으면 5억. 지금도 6억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은 10만원에 사가지고 있어도 지금이면 1,000만원 샀으면 지금은 3억 3천이고요. 앞으로 뭐 어떤 사람은 100만원 간다니까 100만원 가면 1,000만원 1억이잖아, 그죠? 근데 이게 과연 내 것이냐고.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 설정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그 다음 실천을 어떻게 하는지, 요 실천이 제일 어려운 거죠. 도박꾼들은 늘 한 방만 있으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돈은 머리로 버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침 요즘 첫날 새해니까 달맞이 해맞이 가가지고 맨날 기도하고 있어요, 그죠? 막 길 막히고 해맞이하고 제야의 종소리 듣고 1년 새 해나 달이나 늘 똑같아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인간들만 뭐 새해라고 그러고 새로 뜬다고, 해가 뜬다고 기도하고, 가족 건강,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대박 터뜨리게 해주세요. 다 쓸데없는 이제 그 시간에 다른 걸 하는 게 나아요. 그죠? 돈은 그렇게 버는 게 아니라 이 목표 설정하고 전략 수립하고 실천하는 거죠. 그거 없이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60이 되면 이제 퇴직을 했어요. 야, 금방금방 지나왔네. 자식 결혼하고 자식하고 직장도 하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이렇게 왔더니 아직 이제 60이 됐네. 퇴직했네. 주마등처럼 시간이 빨리 갔다 그러고 엄청나게 빨리 갔다 그러죠. 저는 시간이 빨리 갔다고 생각한 적 별로 없어요.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이. 지금까지 이 길을 온 것도 엄청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왔는데 앞으로도 내가 그런 만큼 시간이 남아 있어요. 50대 중반에서 서른부터 일해도 서른부터 직장 다녀도 거의 30년 가까이 다니잖아요. 60이면 그동안 엄청난 많은 일이 희노애락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돈 벌기에 돈도 많고 주식도 많이 지나가고 100배 종목도 400배 간 주식도 많고요. 100배 간 주식도 숱하게 많았어요. 10배 그때 아무 때나 사놔도 몇 배는 기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0대에서 너무 많은 시간 내가 그때로 돌아가면 내가 20대로 30대로 돌아가면 뭘 할까?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있죠. 이것은 쓸데없는 생각에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그 생각은 단 1초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과거에 삼성전자 갖고 있었으면, 에코프로 갖고 있었으면 1초도 할 필요가 없죠. 지금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죠. 앞으로가 30이면 60 왔으면 60이니까 내가 90이 됐을 때 30년 시간이 남아있는 시간이 엄청나게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를 위해서 내가 목표를 설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전략도 수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부터 나는 30년 뒤에 아니면 10년, 20년, 30년 어떻게 과거의 전철을 반복하지 않고 나는 살아간다면 지금부터는 돈 들어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때는 애도 키우고 뭐 하나 돈 엄청나게 들어가고 자식 결혼까지 시켜놓으면 그 다음 돈이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돈이 들어갈 일이 별로 없으니까 먹고 사는 것은 뭐 먹고 살면 되고 그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있다면 퇴직하고 먹고 사기에 문제 있어요. 한 달에 수입이 300도 없다면 부부가 평균이 250만 들어있었는데 그것도 없으면 중산층 이하죠. 있을 거로 보고 그러면 국민연금이라도 100만 타면 2명 200 타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설계를 할지 그 설정만 잘하면 인생은 금방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히 배워서 모르니 금융 지식이 없으니까 모르면 배워서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번 주 정식 이건 금요일 날 매주 금요일 날 7시 35분부터 8시까지 모닝 인사이트에 제가 주식 분야는 동방원서 재배운 전문가가 나가고요. 매주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전문가들 한 명이 나가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가는데 저는 주식 분야로 나가서 주식 일주일간 정리하고 일주일간 또 예측하고 한 달도 예측합니다. 지난 28일 날은 12월 28일 목요일 날은 제 시간 아닌데 나가서 2024년 주식시장 전망하고 종목 24년도는 대장이 앞장선다. 앞장서기 때문에 대장주만 좋은 게 아니라 나머지도 괜찮다. 그 분야. 그래서 첫 번째 12월 초에 한 것은 제약 바이오, 두 번째 인터넷 게임, 세 번째 반도체, 네 번째 자동차 전기차. 요게 들어간 거죠. 그럼 이 파트 내에서 섹터별로 전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제약 바이오고요. 제약 바이오만 전체가 다 올라가요. 그 인터넷 게임도 전체가 올라가진 않고 인터넷 게임 좀 늦어지지만 인터넷 게임은 차별적 원래부터 같이 움직이기도 하는데 특히 제약 바이오는 섹터별 아니라 그 제약 옛날에 10년 20년 전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약주나 바이오주는 주인이 그 작전 세력이 있으면 그 세력의 주포, 각 종목마다 주포가 따로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주포가 움직이면 기회를 보고 다른 주포들도 움직여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항상 비슷하게 같은 동시에 비슷하게 움직여요. 근데 워낙 제약바이오 주식들은 많이 빠지면서 죽은 제약바이오 주포들이 너무 많아요. 20년도, 21년도에 21년도 코로나19 오면서 그때 누구나 다 어중이 떠중이 같은 주포 세력조차도 성공을 했어요. 그 성공해서 내려오니까 또 해가지고 전부 다 망했어요. 그죠? 대다수. 그래서 망하지 않은 원래부터 그 종목마다 주포들이 있는데 세력 작전이라고 봐도 비슷합니다. 제약바이오는 일반적 신약에는 그러면 그에 더 돈 대고 자금을 대주고 주식으로 차익 얻고 이런 게 다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그 중에 망했던 주포들이 있는 주식들은 안 가고요. 잘 살아있는 주포들은 가는 게 그게 뭐예요? 바로 그런 주식들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미 아무도 관심 없을 때 20년도, 21년도에선 제가 제약바이오 아무거나 다 팔아라. 쳐다도 보지 말고 몇 년 뒤에 다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23년도 정도부터 걷어놓으면 25년도까지 최소한 더블은 기본 먹어요. 23년 바닥에서. 왜냐면 고점대에 한 80% 빠졌기 때문에 21년도 고점, 20년도 고점대에 80%, 70%, 80% 빠져서 이 빠진 주식은 무조건 더블은 가니까 옛날 제약바이오는 그랬어요. 그래서 바닥에서 사놓으면 2023년도에 사놓으면 그냥 100% 먹어요. 아무 주식이나 부실주까지도. 그러니까 돈 벌기가 쉬운 거죠. 원래는 코로나가 끝나면 제약바이오는 끝나잖아요. 인터넷 PC도 그때 온라인 수혜주니까 원택도 수혜주니까 다 피해주예요. 코로나 끝나면. 그 다음에 그때 피해주들은 오히려 다시 수혜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시대 피해주들은 저런 거잖아요. 태조 이방원처럼 태조 이방원이 피해주잖아요. 그거 실제로 올라갔죠. 22년도, 23년도. 자, 20년도의 수혜주들인 인터넷주, 바이오 게임주 전부 다 22년도 3년, 21년도 하반기 22년도 3년도 거의 3년 가까이 빠져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죠? 바닥 대비해서 기본 100%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시세가 형성되는 원리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자, HLB는 보세요. 얘들은 코로나 때 특별히 올라가지 않았어요. 이게 있는 세력이나 주포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잘하는. 그래가지고 때 되면 이게 제가 2012년도 5월 16일 날 추천해서 1870원에 10만원 간다 그랬는데 실제 21만 5천 갔고요. 제가 제약바이오는 처음 한 주식이에요. 저는 제약바이오는 딱 제약바이오 시대가 오면 1등주는 셀트론도 괜찮지만 3,000원, 3만원대 괜찮지만 신약 개발은 업체다. LSKB가 있는 요걸 한 게 1등이니까 그래서 HLB고 요거만. 그 다음에 모바일 게임 시대 1등은 컴투스고요. 그 다음에 NC소프트는 20만 이하에서부터 제가 58만 간다 그래서 실제로 오르게 했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PC게임 왕자인데 결국은 1등 유전자이기 때문에 해낸다 그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다음 2016년도부터는 전기차 배터리 시대가 오니까 제가 8개 종목 주고 이 중에서 5개는 100배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카데미 1, 2, 3, 4, 5탄까지 했죠. 6탄까지 했습니다, 지금. 그럼 왜다 이렇게 아무거나 사놔도 돈은 되는 거죠? 아직도 끝나지, 배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무 때나, 제가 10년 이상은 성장하기 때문에 배터리 주식은 10년 동안 계속 사도 되는 거죠. 자기만 사도 돼요. 10년 동안.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도 맞아. 뭐든지 사면 회복을 하는, 회복은 합니다. 물려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초기에 많이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초기에 사놓든지. 아직까지 성장 멀었습니다. 이제 뭐 배터리가 13%밖에 안 되니까, 전기차 침투율이. 25%, 20%, 30% 갈 때까지는 안 팔아도 돼요. 그때 20%대 간다면 그때 팔아도 됩니다. 지금은 마찬가지고. 자,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요것은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 이제 제약바이오 시대가 이제 오니까, 시대가 아니라 제약바이오가 오니까, 와, 저도 이렇게 단기에 이렇게 갈 줄은 잘 몰랐는데, 가긴 갈 거라 봤어요. 그죠? 그래도 단순별로 가잖아요. 물론, 그러면, 이게 요즘 포스코 케미칼도 거래소가 가지고 됐고요. 구조적으로 코스닥에 있다가 거래소 가면 좋은 점은 자금 조달이 쉬워요. 그래서 코스닥은 과거에 그래서 10년 전에 그랬어요. 코스닥 상장 프리미엄 50억이고요. 코스피 상장 프리미엄 200억이에요. 200억. 그만큼 회사가 부실주도 200억 주면 200원 줘야 하면 인수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아무리 부실주 50억은 줘야 인수할 수 있어요. 그 정도예요, 그죠? 그리고 프리미엄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코스피는 형님이고 코스닥은 저 밑에 동생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코스피로 가면 그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포스코 DX다 그러면 그것도 거래소 와서는 빠지지, 거래소 오기 전에 오르잖아요, 그죠? 그처럼 과거의 셀트론도 그래서 이제 코스닥에서 더 이상 쉽지 않으니까 자금 조달 그래서 거래소로 왔고 다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걸 알고 있죠. 주포들은 전부 다 세력들은 하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주식은 늘 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셀트론도 가잖아요, 지금. 그것부터 알테오젠이다. 과거에 살아있는 알테오젠 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2023년도 사야 되는 거죠. 남들이 관심 못 쓸 때 봄, 여름에 계속 사모으면 4만 사면 따블은 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요게 요즘 시대의 알테오젠은 되니 그죠? 그러면 주식은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지만 HLB 과거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못 갔던 이 코로나 때도 꿈쩍도 안 했던 한미약품까지 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가서 올라갔을 때 위에서 사면 또 물려요. 이게 이제 제약바이오도 과거에 늘 올라갔다 반타작 나면 다시 회복은 해요, 그죠? 그러니까 반타작 나면 또 올라가면 회복은 더블 이상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또 박스권 상단 가면 또 사면 안 됩니다. 또 반타작 또 나요. 정말 뭔가 구조적으로 성장하면 엄청 가지만 그래서 지금은 회복하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곳은 비만 치료제가 뭐 앞으로 20년 되면 이곳을 다 돌파하고 이것도 100만 원대로 갈 걸로 보여요. 그러면 이 주식도 여기 저가에서 기준으로 보면 20만이니까 100만원 내외 90만원대는 한번 이거 돌파할 걸로 보여요. 장기적으로 몇 년 동안은. 그래봤자 수익이 회복하면 따블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30만원 내에 잡으면 60만원 정도까지는 가는 거죠. 40만원은 뭐 기본이고. 그래서 그런 주식은 이렇게 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좀 달라요. 테마주보다 그 실적이 그렇게 수익률 크지 않죠. 그렇지만 이런 주식은 돈이 크신 분들, 10억이 있는 분들은 한 3억씩 사도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또 주식도 이제 유전자 관련된 뭐 진단 이런 거보다는 그런 게 좋은 거죠. 그러면 실적에 나오는 주식들은 실적도 나오지만 관련된 종목들은 장이 좋아하면 괜찮아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주식을 분석을 하면서 이게 망하고 망하지 않으면서 뭔가 위대한 기업으로 제대로 해내는구나. 그럴 때는 코스닥 종목들은 좋은 거죠. 달력성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점유율이 비중이 전체 시장 규모가 적어요. 시장 규모가 적은데 적어도 세계적 1등을 가면서 상위 1, 2, 3등 유지한 기업들은 계속 좋아지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올라가자, 그죠? 그럼 요런 주식들은 한번 상승하면 또 수년 동안 안 가잖아요. 몇 년 동안 1, 2, 3, 4, 그죠? 그래 또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이런 거 해봤자 돈이 별로 안 돼요, 그죠? 과거부터 갖고 있으신 분들은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개념이에요. 왜냐면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유통 물량 적잖아요, 그죠? 유통 물량 언제 1,500만 주밖에 안 돼. 기치가 3조. 그러면 3조짜리인데 3천억짜리에서는 10배 왔잖아요, 3조니까. 그러니까 1,000억 정도 됐을 때부터 주식을 사놓으면 30배가 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사놓고 이 회사 기업을 내용을 잘 알면 속해 분야에는 이 매출은 크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쪽 분야는 지가 1등이니까 다른 데가 못 들어오잖아요. 시장 규모가 적기 때문에 보세요. 이게 리노공업이 그렇게 위대한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분야에서 1등이라는 거죠. 자, 2천억 정도 매출이 있다가 지금도 2,500억. 매출액은 조금 늘었는데 2천억에서 늘었죠. 3천억 갔다 50% 늘고 그 다음 잘 안 줄었다가 잘 안 늘죠, 그죠? 그래도 뭐예요? 점유율이 거의 90%니까 꾸준히 앞으로는 더 이 리노 공업체 테스트 소켓볼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패키징이 더 필요하니까 이제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런 이런 주식 한번 사면 유통만 적으니까 보유를 해야 되는 거죠. 위에 팔고 밑에 사는 개념도 아니고 그냥 그랬을 때 개념이 먹는 거지. 단기 매매에서는 큰 수익이 잘 안 나요. 거래가 적어서. 왜 그러냐면 매매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딱 일주일 만에 1, 2주 만에 3주죠. 3주의 시세 나고 끝이에요. 안 가잖아, 그죠? 꼭 빠졌어요. 일단 횡보하다가 또 3주 갔다 끝이에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몇 달 동안 가잖아, 그죠? 또 올라가, 한 주 올라갔다가 횡보하다가 또 2주 끝나잖아, 그죠? 그럴 때 이런 주식은 쌀 때 사놓고 팔아먹지 말아야 되는 거죠, 주식을.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양극재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워크포를 어저께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공매도 한 모습도 있고 많이 샀어요, 그죠? 안 사다가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6개월 뒤부터는 또 좋아지니까. 자, 그러면 아무리 내가 중간에 내가 시세를 확인하고 사봤자 돈은 안 됩니다, 이게. 여기서 사봤자 딱 진짜 고점발 따블 먹고는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나는 빨리 사가지고 따블만 1억치 사면 1억 먹고 나오겠죠, 2억. 근데 올인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위에 올라왔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물리기만 물립니다, 실제로 사서. 전부 다 지금 이때부터 7월달, 8월, 9월달까지 10월까지 많이 산 주식은 이거에 내려오면서 계속 샀으니까, 개인들은. 그럼 이제부터 개인이 막 물량 쏟아져 나오잖아, 그죠? 올라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본전에서 한 1, 20% 먹고 수익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걸로는 인생 역정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부유층이 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초기에 들어가든지 보고, 아니면 여기서 사도 돈이 안 돼요. 금방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순식간에. 하루에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거 여기서부터는 손해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주식을 40만대 많이 사야 일반적으로 여기서 내려왔다 하니까 많이 삽니다. 8월, 9월, 10월. 그러면 회복하고 조금은 먹겠죠, 그죠? 근데 그럼 내가 물려있을 때 장기 투자한다 그러고 막 들고 있으면 손해는 안 보겠죠. 이익 보고 나오겠죠. 그러지만 이걸로는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그에 이렇게 쌀 때 사놓고 있으면 모를까. 돈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뭐든지 주식은 그래서 쌀 때 사든지 아니면 많이 먹어야 되는 거죠. 최소한 개인 투자자들은 50% 이상을 먹어야만 비중을 적게 들어가니까 돈이 벌리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약바이오는 올해 뭐 그렇게 올해 언제가 한 9월달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이제 대형주도 지금 조정받고 있지만 대형주는 항상 급등하면 몇 달 동안 안 가요. 그죠? 그래서 또 가고 개념이 다릅니다. 지금 기간에 배당 관련된 물량들이 나오거나 어느 정도 뭐 다음 주 정도 일단락되고 반등하다 또 다시 시간이 걸릴 걸 보이고요. 자, 그다음 코스닥은 이제 반도체 쪽에 재료 쪽까지 강세죠. 그 얘기는 반도체 업종별 다 돌아가면서까지 다 쭉 올랐습니다. 그렇게 크게 먹을 거는 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적 턴나온 주식 차별적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고 이미 주봉 차트는 조정을 받고 있어요. 조정 들어갔기 때문에 잠깐 올라가더라도 요 돌파는 시간이 걸릴, 거래가 많이 실려서 시간이 걸려. 이미 파동 하나 두 개 파동이 걷기 때문에 반전할 때 반전에서 돌파하더라도 크지 않아요. 2700 이상 하면 다시 빠져요. 이거 돌파한다 치더라도 빠졌다. 본격적인 상승은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보고, 저는 2월 3월은 조정장으로 봤기 때문에 이미 24년도 예측 전망에서 2024년도 주식시장 전망에서 2월 3월은 조정장으로 봤고, 그 이후에 오히려 금리 인하는 저는 6월달 정도나 돼야 되지 않을까. FOMC가 올해 없어지고 4월달, 빠르면 4월이고요. 늦으면 6, 7월 정도에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 6월 정도, 7월달에. 그러면 금리 인하가 되면 원래 주식은 당장 안 올라가요. 금리 인하가 확정이 된다는 것은 경기가 침체가 확인이 되는 거죠. 금리 인하는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변수는 경기 침체예요. 경제 지표가 침체로 보여줘야만, 확실하게 보여줘야만 그때다 금리 인하입니다. 선행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 잘 없어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면 경기가 침체라는데, 그러면 경기 침체가 되면 주식이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장기적인 침체가 들어가면, 그런데 이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미국이 2025년도 미국이 제조업이 부활합니다. 반도체, 전기차 제조업들이. 그래서 자동차업이, 전기차가 부활한다는 것은 자동차가 부활하는 거죠. 전기차도 자동차잖아요. 그죠? 원래 미국이 강국이 반도체 강국, 자동차 강국이었죠. GM, 포드. GM이 글로벌 옛날 1등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GM하고 토요타가 1, 2등 늘 다투기도 하고, 폭스바겐하고 세 개가, 지금은 토요타가 1등인데, 그래서 제조업이 부활하니까 미국이 다시 자동차 분야에서 전기차로 가게 돼서 자동차 1등으로 갈 수 있을 거야. 토요타는 거기서 줄어들고, 우리 현대기아차 올라가고, 폭스바겐 좀 괜찮고. 이미 미국은 러스트벨트라는 망했던, 사람이 헐렁하고 범죄자들만 있는 그런 도시들이, 디트로이트시부터 이런 도시들이 자동차가 다시 관련된, 애리조나부터 전부 다 자동차 관련된 전기차 공장도 있지, 배터리 공장 짓기 있지, 전기차 공장 짓고 있지, 반도체 공장도 막 하고 투자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미 이쪽에 땅 파고 있습니다. 땅을 파고 있을 때는 그렇게 활성적이 되지 않아요. 아직 인프라 구축하기 때문에. 그럼 인프라 구축하고 나서 직접 공장에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변이 흥청망청이겠죠. 또 일하는 노동자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25년부터 전기차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전기차 공장 지금 1년 정도, 1년 반이면 지을 수 있으니까 반도체도 마찬가지. 그래서 실제로 인력이 필요한 거는 자동차가 지금 반도체도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미국은 25년도 하락이 됩니다. 제조. 그 하락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수도 25년도가 하락 때문에 수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미리 받으니까 24년도 하반기부터는 우리 시장은 지수가 그냥 폭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25년도, 늦어도 2025년도 앞으로, 제가 작년 2023년도 유튜브에 그렇게 앞으로 4천 몇백 포인트까지 오른다 그랬습니다. 몇 년 안에. 유튜브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틀리면 맞으면 좋겠죠.
전 여기 썸네일은 바꾸지 않아요. 라이브로 했나, 라이브로. 여기 보면 23년도 22년 태조 이방원이 할개를 쳤는데 23년도 20만 남았네. 이렇게 얘기했죠. 23년도 20만 남았는데 주식투자 전략이고 대세상승 이미 시작됐다. 그래서 23년도 지수가 좋았잖아요. 그죠? 저는 7, 8월이 고점이 보고 10월, 11월 급락할 거라고 미미 회의해서 우상이 하다가 7, 8월 고점이고 10월, 11월 급락할 거다. 경제지표 때문에. 그런데 9월부터 급락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11월, 12월은 산타렐 온다고 올라간다 그랬고요. 지금 1월부터 다시 조정장에 들어가서 2, 3월은 급락한다 그랬어요. 급락하든지 조정받고 그러고 나서 또 우상향 계속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미국의 금리 인하는 4월, 3월은 안 된다. 이 3월이 안 되기 때문에 악재로 2, 3월에 반영되는 거죠. 언제? 6월이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6, 7월에 금리 인하가 될 걸로 보고 왜냐하면 지금 다음 주 CPI 나오는 게 CPI가 원래 다음 주에 3.3% 정도 11월이 3.1%였는데 헤드라인 CPI가 12월이 3.3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컨센서스. 근데 이거 컨센서스가 좀 더 컨센서스 나오든지 그 이상 3.4 이렇게 나온다면 악재로 작용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아직 금리 인하를 조기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하는 항상 김정기 침체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보고요. 제가 여기서 4,000 몇백 포인트를 이야기했나? 여기서 그래서 이제 23년도니까 제가 한 25년도 정도까지 25년도에 4,000대 포인트까지 4,320인가 갈 거라 보니까 그러면 올해 하반기부터 사상 고점을 3,315% 돌파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에 돌파해서 우리 지수가 많이 갈 거로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시장은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중국보다는 미국이 1등이었습니다. GDP의 규모의 수출이 미국이 1등이었는데 이제는 미국이 1등했다. 그 다음 중국이 1등 됐고요. 중국이 고성장하면서 이제는 미국이 다시 1등으로 갔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미 작년 11일인가 미국 수출 비중이 중국을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5년도는 그 돌파가 폭발하기 때문에 왜 그런지 알아? 우리 2차전지 배터리와 2차 전기차 공장을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에서 보면 우리는 미국의 성장이 그대로 수혜를 받는 유일한 국가다. 미국이 제조 부활하는데 1차적인 성장 수혜국은 한국이 1등입니다. 왜? 투자 금액 가장 크니까 국가별로. 그리고 뭐 유럽도 있지만 유럽은 아직 하다가 계속 주춤하고 잘 안 해요. 유럽 대만도 TSMC도 미국에 반도체 공장 지으려고 이제 들어갔는데 도대체 반도체 공장 지을 땅 보고 기계 설치하는 애들 인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반도체는 그 처음에 장치 설비를 공장에 설치하면서 이 기계 설치하는 인력들이 설비 인력들이 고도의 숙련화된 실력이 있어야만 한 11개월 만에 반도체 공장 딱 만들어서 생산이 양품이 나올 수 있어요. 요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고 땅 파고 건물지 도대체 장비를 설치하고 이런 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력이 미국에는 별로 없어요. 미국에는 팹리스 실리콘 밸리에서 막 개발하고 이런 건 머리로 하는 지식산업은 잘하는데 실제로 공장을 만드는 것은 못하는 거예요. 그 공장을 실제로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랑
대만이 1등이기 때문에 대만하고 우리나라 인력이. 그럼 대만도 대만에서 수출해서 가서 미국에 지어 대만에서 그 인력도 계속 자기들 해서 자기들 쓰기도 그런데 미국까지 수출해서 그 인력이 짓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대만의 인력 데리고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에 지금 우리나라 인력들은 그냥 가서 해요. 그래서 대만보다 우리가 훨씬 더 노동자들이 미국 가든 뭐 해서 일하러 일을 잘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수혜를 많이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걸로 보여요. 큰 흐름은 그렇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래서 조정 중이지만 자 주봉 차트도 이제 눌림목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미리 그려놨죠. 이렇게 눌림목 주고 다시 돌파시 돼서 아직 가일까지 아직 멀었어요. 근데 정상적인 조정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1월 달에는 우리 코스피는 안 좋고 코스닥이 더 좋은 상태고 2, 3월부터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두 개의 비교 대상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미국은 미국은 대표 투자자 센티멘트 지표인 불베어 스프레드는 스프레드가 이만큼 올라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스닥도 여기서 잘 못 가고 있고요. 여기 항상 올라오면 주식은 빠졌죠. 내려가면 정상은 밑에 오면 또 올라가고 그래서 미국도 숨고리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요거는 뭐 지난 금요일 다 했던 설명을 잠깐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큰 흐름을 일단 보고 보면 되죠. 자 한국의 연간 수출이 작년은 7% 그러니까 근데 마이너스 7%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미 주식은 올라왔잖아. 2675로 2135에서 올라왔잖아요. 이미 20% 올라왔습니다. 30% 주식은 수출은 마이너스. 이젠 수출 증가율 플러스로 되릅니다. 이미 반도체가 19% 이렇게 갔으니까 반도체 먼저 가면 전체 수출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수출이 증가율이 두 자릿수주 수출 증가 10% 이상 가면 지수는 아주 좋아요. 2017년도 1월달 2월달 수출 증가율이 1월달 14% 15%에서 20%대 가면서 엄청나게 지수가 가면서 2017년 강세장이 왔죠. 그렇게 보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반도체 관련된 반도체는 그보다는 속도가 늦어요. 반도체가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2024년 CES가 이제 끝나죠. 9일부터. 근데 다음 주에 이번 주에 그리고 미국 CPI가 11일 날 나오고 하니까 요거 악재로 작용될 거로 보이고 이것은 그래서 이 CES 관련된 온 디바이스 주식도 다 팔아야 됩니다. 이번 주에. 아니면 비중을 최소한 절반은 줄여야 돼요. 올라간 제주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그리고 11월 CPI가 3.1이고 3.3 예상이 알고 있다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중소형주들은 이제 이번 달에 급등하고 있을 때는 이미 이익 실현을 좀 하시고 있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카카오는 올해 유망주로 알려드렸으니까 카카오는 그냥 뭐 7만 이하에 사 있으면 그냥 갖고 있어도 별 문제가 없는 주식이고 개인이 다 떠난 주식이라서 단계별로 62,000원 지금 조정 잘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 62,000원, 71,000원, 그 다음 105,000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주 지금은 요거를 20년간 대충 계산 시뮬레이션 넣고 대충 계산해 봤더니 20년간 다음을 카카오 인수하고 내가 월 10만원만 10만원치 사고 더블가 절반 팔고 다시 35% 다시 10만원치 판 거 재매수하고 요것만 해도 여기 얼마 20억입니다. 2,400만원 가지고 2,400 10배 2억 4천이잖아요. 100배면 24억이에요. 이게 27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여기까지 오니까 27억. 그럼 27억에서 17만원, 8만원이면 14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0억. 그러니까 돈 버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뭘 하든. 2015년부터 해도 마찬가지지만 그 전부터.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을 때는 1등주는 카카오라고 그랬잖아요. 옛날부터. 그때 여기서 갔다가 내렸다 계속 엄청 폭등 10배 갔으니까 8배. 그래서 한 10년 동안 내가 월 10만원씩 적금 투자해서 했어요.
적립식 투자를 했어요. 그 비법대로. 그럼 나중에 10년이면 1200인데 여기 한 3천은 기본 나오는데 3천이면 3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 버는 것은 제가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시작할 때 한 달에 10만원만 해도 한 15년 정도 되면 국민의 전 우리나라 5,200만 국민 평균 재산이 순자산이 4억 5천인데 월 10만원만 가지고 15년만 해도 4억은 기본 나오는데 제가 찍어준 종목 해도 아니면 아무 종목을 해도 특히 코스닥 종목으로 망하지 않는 코스닥은 등락을 자주 하잖아요. 등락이 심하잖아요. 한 번 빠지면 60%가 빠지니까 더블 가서 판 건 60% 마이너스 되면 고점 되면 그때 사면 되잖아요. 그럼 돈이 훨씬 더 빨리 늘죠. 우량주를 해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돈 버는 것은 지장이 없어요. 그죠? 그 이제 이런 것도 올해는 이제 지금은 소형주와 대형주의 차이 저는 코스피 200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데 소형주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10억을 벌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 10억을 뭐 1000만원 뭐 몇천 1억 기준으로 10억 10배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내가 10억을 한 종목을 살 수 있는 주식을 사줘야만 그릇이 10억이 되는 거죠. 내가 10억을 갖고 있어도 내 10억 가지고 한 종목을 내가 10억 안 사고 나는 한 종목을 최대 2억밖에 안 샀어요. 난 2억밖에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내가 한 종목을 올인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러니까 내가 담을 수 있는 투자 그릇이에요. 내가 주식을 10억을 밖에 나는 10억을 관리할 수 있는 투자 그릇이라면 나는 한 종목에 10억을 가고 나는 한 종목에 지금 한 1억도 사면 막 마음이 떨려서 잠도 잘 안 와요. 그죠? 그럼 나는 1억의 투자 그릇이 아니에요. 그럼 난 아무리 벌어 1억밖에 못 버는 거예요. 돈은 자기의 그런 만큼 담을 수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테마주 해가지고 막 1억 가지고 순식간에 막 3억이 됐어요. 그죠? 1억을 올인했으면 3억 되면 1억 그랬어요. 3억 됐어. 또 다시 또 다른 테마주 할 때 3억치로 또 올인하면 정말 3억이 되는 거예요. 3억에서 이제 올인해가지고 1억에 3억 됐어. 그죠? 그 다음 1억 3개 종목 사요. 그때부터 돈이 안 되잖아요. 그죠? 몇천 가지고 3억은 벌 수 있지만 10억은 벌기 힘들어져. 그죠? 그래서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돈이 그렇게 벌리는 거죠. 자, 그렇게 보고 자 손절하지 않을 될 주식을 고르는 게 교육자들은 저런 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몇 배 갈 수 있는 주식은. 그리고 한 수익률을 조금 보니까 그런 거고요. 자, 미국 주식 보겠습니다. 해외 주식 중에 이미 엔비디아는 아직은 괜찮아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바로 치기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 있다가 여기서 다시 2, 3을 꺾였다가 나중에도 그럼 이것도 뭐 괜찮지만 지금은 중소형주까지 같이 미국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 맞추기 장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자, 그러면 테슬라 같으면 지금 못 가고 있죠. 테슬라 이미 조정받아 있는 상태고 왜냐하면 테슬라는 사실은 목표 올해 180만 대 23년도 생산 목표 생산했고요. 올해는 2024년 200만 대 생산 목표예요. 그러면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200만 대면 엄청난 생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현대기아차가 2008년도 전에 한 300만 대밖에 안 됐어요. 2008년도 미국이 망해가서 금융이 망해서 파이낸싱이 안 되니까 싸고 성능 좋은 자산 우리나라 자동차가 한 9%까지 점유율 가서 한 800-900만 대까지 늘어났잖아요. 3배. 이 매출 생산 3배 넣으니까 주가는 10배씩 가잖아요. 이게 산업 성장이나 그 기업의 성장 외형 성장 말하는 거예요. 외형 성장을 예측할 수 있으면 주식은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미래의 주가를 어느 정도까지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소형주를 장기 투자를 안 하냐면 소형주 그 조그만 기업들은 기술력 갖고 여러가 있어도 미래의 실적이 불투명하잖아요. 이 경영진 돈 갖고 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기업이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임직원 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삼성전자 임직원과 일반 중소기업 임직원 능력은 천지 차이입니다. 무슨 능력 차이가 있어? 거짓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능력 차이 있어. 하나를 보면 내가 어느 미래의 꿈을 나는 이렇게
나는 10억을 벌기 위해서 나는 10억을 벌어야지. 그럼 어떻게 벌어야 돼? 그러면 그거 계산해서 내가 전략을 수립하는데 전략을 수립할 수조차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능력 차이가 엄청난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죠. 자, 보세요. 이 엑셀인데 엑셀조차도 못하신 분 많아요. 그죠? 그럼 내가 연간 2%를 적금 들어서 벌면 3천만 원까지 시작해봤자 9천만 원 번데 56년이 걸려요. 1년에 2%라면. 내가 죽어서도 9천 1억도 못 벌어요. 3천 가지고 적금 들어봤자 복리로 들었다 쳐도 복리 적금도 없는데, 자 연간 내가 5%짜리 지금은 뭐 3%짜리 3% 4% 5%짜리 쓰니까 채권 같으면 그러면 앞으로 5%를 연간 확정적으로 벌을 적금이나 들어서 그래도 내가 1억을 5%짜리 벌어서 2억 버는데 14년이 걸리고 연간. 그럼 4억을 버는데 내 평균 재산 4억을 버는데 29년이 걸려요. 내가 1억이 있냐고요. 주식이 지금 돈이 1억이 있으면 29년이 뒤에 돼야 4억이 돼요. 복리를 불가능한 거죠. 그럼 주식도 1년에 5%도 못 벌면 불가능한 거죠. 아무리 해봐도 세월만 하려고 그 사이에 주식 하지 말고 그냥 주식 안 하는 게 정답이죠. 그죠? 그리고 1년에 10% 벌어요. 내가 1년에 10%짜리 적금을 들 복리가 무조건 손절이 한 번도 있으면 복리는 안 되는 거예요. 복리로 10% 벌었다 치도 내가 4억을 버는데 1억 가지고 4배 버는데 15년이 걸려요. 그죠? 그렇게 주식을 1년 동안 1억까지 10%를 매년 벌 수 있다면 10% 이익 내고 또 다시 사가 또 10% 번 거에 1억 천에서 다시 또 10% 내고 이렇게 하는 펀드도 거의 없어요. 그죠? 펀드가 연간 10% 계속 안 나옵니다. 워런 버핏도 1년에 2%밖에 못 벌었어요. 코로나 전에는 평균적으로 10년 동안 워낙 자산이 커서 그렇지만 매년 평균 10%가 이상 꾸준히 난 펀드도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러면 사실은 내가 16억이 있어야만 배당금을 벌어서 평생 살 수가 있어요. 16억을 벌어서 주식으로 16억치가 있어야 돼. 코스피 기준으로. 코스피 16억치를 갖고 있으면 배당 수익률이 한 2% 내외 되기 때문에 그러면 16억이면 배당 수익이 2%라면 8천만 원 배당을 받을 수, 이걸로 내가 충분히 살 수 있잖아요. 노후를. 그럼 16억치 주식을 계속 보유를 하면 나는 2% 배당을 받으면 평균적으로 받으면 8천만 원 배당을 받으니까 먹고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16억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주식으로. 그러면 연간 10%씩 내가 안정적으로 벌었어요. 은행에 적금 복리 있었다면 얼마 걸려요? 29년인 거죠. 이것도 불가능한 거죠. 그죠? 29년 동안 내가 60부터 99세에 16 벌 뭐해. 그죠?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 1억 가지고 있을 바에 또 위에서 그래서 위에서 팔 밑에서 사고 맨날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종목도 막 분산하고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천하고 이런 계산을 다 해가지고 내가 엑셀도 해보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그럼 다른 방법이 없을까? 나 지금 1억이 없는데 이렇게 해도 이렇게 16억대가 안 되고 그럼 나 16억 못 번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방법이 많아요. 그죠? 그 방법은 가르친다. 그러면 내 이 방법을 가지고 배워서 그대로 실천하려면 방법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전체에 보면 지금 이제 아카데미 강의 중인데 이제 내일 상강하는 아카데미 내용 중 하나예요. 퇴직하고 나서 국민연금 등 각종 매월 수익 금액 한 10%, 100만 타면 10만이죠. 매일 100만 탄다고. 근데 우리 이제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40만 원 정도 노령연 국민연금 값이 40만 원 정도 타는 게 평균이래. 평균 노후에 65세부터 타는 게. 야, 그러니까 이 40만 원 타려고 평생 국민연금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국민연금 안 넣은 사람 많은 거죠. 안 넣고 조금 넣었다 안 넣고 뭐 이렇게 또 뭐
그러니까 평생 일만 자식 키운다고 아니면 뭐 한다고 쓴 거다 자식 키운다고 내 돈 썼다고 거짓말이에요. 자식 키우는데 얼마 들어가요, 그죠? 통계적으로 1억 얼마밖에 안 들어가요. 성년까지 키우고 대학까지 키우는데 자기가 다 써서 그런 거죠. 미래 저축도 안 하고 써서 그렇지. 마찬가지예요. 뭐 200만 타면 20만이라도 적금을 들든지 평생 아니면 10만이라도 주식만 사모아도 잘 모르면 삼성전자만 사모아도 되잖아, 그죠? 삼성전자 사모아가지고 있잖아요. 전고점 대비 사전 고점 대비 한 100% 한 70% 갔을 때부터 팔기 시작하면 돼요. 70% 3분의 1 팔고 3분의 1 팔고 봐야 봐. 그리고 또 다시 고점 대비 한 30%대 빠져요. 그럼 재미있어 하면 돼요, 전부 다. 그럼 10만원 했으면 지금은 수십억대 수백억대 있습니다. 한 30년 했으면 아주 쉬운 건데 못해서 그런 거죠. 10만원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10% 100만원 타면 10만원 50만 타면 5만이라도 적금이나 적립을 해서 불입하고 15년 정도 뒤에 되면 이 10% 적립한 둘이 평생 타는 국민연금보다 수익이 훨씬 더 커요. 아무 주식은 해도 돼요. 망하지 않을 기업만 하면 됩니다. 근데 망하지 않을 기업, 성장하는 산업을 해야 되죠. 성장하지 않는 산업. 자, 이제 경제활동 시작 20대 초반이나 알바생은, 초년생은 매달 10만이라도 적금 투자를 하면, 적립식 투자를 하면 하루 일당임이에요. 그죠? 아니면 4주 토요일날 4번 놀잖아요. 그죠? 그 중에 토요일날 오전에만 근무를 해도 20만원 마련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럼 어릴 때부터 우리는 뭐 제가 직장 다닐 때까지는 토요일까지 1시간 일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산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죠? 안 했어요. 그 방법, 돈 버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돈이 불려나는지도 모르고 복리 투자라는 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거죠. 지금도 만약 제가 2020년도에 세상에 가장 쉽고 안전 누구나 거액자산 아카데미를 해줬는데 그때까지 지금까지 들은 사람이 한 1000명 정도 돼요. 1000명 중에 지금 적립 투자하고 있는 사람 과연 몇 명 될까? 10%도 안 될 거야 아마. 그래서 내가 15년 동안 해야 될 주식 15년 동안 내가 실직하고 아무것도 할 일 없고 연금을 받아도 나는 가서 어디 알바를 해서라도 반드시 할 수 있는 돈 15년 동안 할 수 있는 그 돈을 적금 투자하라 그랬죠. 그러면 연세가 드신 분들은 60 넘으신 분들은 어디 가서 알바를 할 데 없다 하면 국민연금 없다면 애들 용돈 주도 뭐 그거 받아라서라도 용돈 50만 받으면 5만원이라도 10% 해서 그걸 15년 동안 하라 그랬죠. 그죠? 그것만 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20살부터 한 달에 1만원만 하더라도 50대 되면 복권 당첨 1회 로또 1등 당첨된 돈을 벌어요. 적립식 투자는. 그만큼 엄청난 복리라는 것은 가면 갈수록 엄청난 효과를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리라는 게 이게 그렇다. 그리고 힘들수록 반드시 미래를 위한 이 정도의 투자는 내 찬란한 미래를 위한 최소한 투자예요. 그죠? 반드시 해야죠. 특히 중산층 이하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나 노후 대비가 없는 분들은 무조건 월 10만이라도 적립식 투자를 하든지 적금 투자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시면 앞으로 더 살아가기 더 힘들어집니다. 일할 때도 없는데 인조인건 시대가 없는데 근데 또 안 해요. 그죠? 맨날 500만원 타도 300만원 늘 쓸 돈이 부족해요. 그죠? 200만원 타면 20만원 무조건 빼놓고 아니면 10만이라도 무조건 자동으로 적립시켜 놓고 그걸 가지고 절대로 15년간 빼지 않고 투자를 쟤한테 배운 대로 하면 되잖아요. 적금 적립식 투자. 그죠? 안 해서 그런 거지. 실천 안 해서. 그죠? 실천해야 되는 거, 실천을. 그래서 시작할 때처럼 이렇게 머리로, 생각으로, 기도로 대박주 어떤 주식을 대박 터뜨려 다 돈을 따라갑니다. 지금 인기 있는 걸 하면 안 돼요. 그죠? 내 길을 가야 되죠. 자기 길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의 길. 목표 전략 수립하고 요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꼭 하시고 장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어서 주식은 뭐 올라가 내려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미국 시장도 어느 정도의 순골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시장이다. 그래서 한
그래도 제가 이달 하순경에 삼성전자로 내년까지 삼성전자로 기본 10배는 볼 수 있는 주식 선물 아카데미를 할 거예요. 삼성 단 1,000만원 가지고 1억. 삼성전자만 매매해서도 되는 그런 시대가 확 오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 놓여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물로 할 필요 없어요. 선물해도 됩니다. 5배는 기본으로 해도 10% 내려가 반대면 안 나가니까. 자, 노리가 오면 여기 오면 내려오잖아요. 그죠? 당장 내려오지는 않겠지만 하늘선이에요. 7만 초반. 이제는 내려오면 이 주식은 내려오면 하늘선 다시 반대 여기 가면 하늘선 이상 대박이에요. 항상 하늘선 이상 대박이 터져요. 요것만 해도 엄청난 돈을 벌어요. 여기서. 그래서 내년까지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의 장에 와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선물을 하면 되죠. 주식 선물로. 현물로 1억이나 1,000만원 현물로 할 필요 없어요. 그죠? 저희도 이게 1,000만원, 2,000, 4,000 들어가 있는데 주봉 차트로 보면 이미 가 있잖아요. 그죠? 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 음봉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겠죠. 이렇게처럼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그죠? 조정받 다시 내려오면 내려왔을 때 다시 턴할 때가 아주 기회입니다. 이렇게 기회가 온다. 그 전에 추세 상승할 때를 추세 상승 보는 거죠. 갔다가 안착했다 내려왔다 그죠. 그리고 가면서 지금 바로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죠. 여기선 요런 경우는 특별한 게 뭐 잘 없어요. 이때 인구가 주식이 3배 늘어서 그런 거고요. 이렇게 주식 장이 오진 않을 걸로 보이고 오더라도 그 전에 장 이제 요런 장이 오려면 지금은 어디냐면 아마 이 정도의 영역이 있을 걸로 보여요. 2016년도잖아요. 그죠? 이렇게 영역이 있다. 이제 우리가 경기가 좋아져서 진짜 수출 증가가 늘어나면 이렇게 갑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삼성전자는 이 기회가 제일 중요합니다. 2006입니다. 16년도 지금이잖아요. 이때는 경기가 엄청 나빴습니다. 12월 달에 경기가 1935포인트 엄청 나빴어요. 근데 왜 이때부터 갔다? 이때 인공 AI 시대에 알파고 때문에 간 거죠. 근데 지금은 경기 알파고 이제 지금부터는 AI 반도체로 비밀 반도체 바운더리로 삼성전자가 드디어 시세가 납니다. 여기서는 시세는 저걸로 난 거죠. 전체적으로 이제 인구가 늘면서 그리고 지금부터 시세 나는 것은 AI 반도체 비메모리 바운더리로 그 실적이 지금 한 장기적 2030년대까지 35% 정도 갈 걸로 보여요. 지금은 HBM하고 저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패키징 해서 가는 게 이거는 메모리와 반도체와 패키징 비메모리 반도체 동시에 하는 회사가 수혜를 받아요. 그게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TSMC는 비메모리만 하고요. 하이닉스는 메모리만 하고 비메모리 조금 메모리만 하고요. 마이크론도 메모리만 하고. 그러니까 메모리와 비메모리 합쳐져서 나온 게 가야 되니까 AI 시대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추세적으로 엄청나게 갈 거예요. 16만원, 13만 5천원 기본으로 가고, 그럼 이 삼성전자 더블 가면 8배가 납니다. 가만히 갖고 있어도 주식 선물로 올인해서. 삼성전자를, 주식 선물 하시면 삼성전자를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오늘 여기서 좀 할 말은 많지 마감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카데미 수강 신청은 바로 하시면 이번 주 됩니다.
자, 이렇게 방송 마치고 유튜브에 동방버섯 1등주 TV 채널을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 뭐 구독 뭐 좋아요는 안 해도 되지만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바로 여러분 핸드폰이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 보시면 되겠죠.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